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뭐 제가 입금 예고하면서도 이런 막 이렇게 학과들을 좀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5개 이상은 설명할 수 있다. 예. 5개 이상은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1번 한번 해보죠. 1번. 엄지나 1번. 저기서 5개 이상은, 설명할 수 있다면 안 되고, 5개 이상은, 알 수 있다? 재모님,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 재모님,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이게 어디더라? 어디, 저 어딘 줄 알았는데 상표를 잊어먹었어요, 재모님.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음. 들어봤다. 동네 한바퀴님은 설명할 수 있다. 그러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는 봤다. 들어는 봤다. 저기서 저는 제일 재밌었던 학과가, 물론 이제 뭐,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그랬는데, 저것들 중에서 굉장히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스마트팜이었어요, 스마트팜. 그 스마트 융합공학은 이따가 제가 거의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스마트팜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스마트팜은 대학도 많지 않아요. 대학도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학과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너를 사랑해님, 시골에선 핫해요. 그쵸? 이게 팜이 농사니까요. 그쵸? 예, 팜이 농사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중에 좀, 그쵸. 농업인데 막 IoT 쓰는, 제모님이 IoT 이렇게 막, 예, 전북대에도 있고, 제가 보기에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전공명에 들어가는 대학은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마트팜학과 과학과라는 건 뭐냐? 이게 경희대가 스마트팜 과학과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예생명 분야, 공학 분야의 스마트팜 분야를 융합한 첨단 학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 예전에 원예생명공학과나 원예학과 있잖아요. 그 원예학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보면은 식물의 재배, 생리, 유전, 육종, 병리, 환경 대응 조절 등의 원예생명공학과 센서 제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모델링, 생육환경 빅데이터 분석 등 ICT 분야의 전공교육, 이 두 개를 합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다. 제모님 오셨으니까 ICT 설명 좀 해주시죠. ICT가 뭔지. 제모님 ICT 설명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창의 ICT 중대에 이제 창의 ICT 중앙대야 창의 ICT 공학부가 있죠. 근데 ICT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ICT라는 분야, ICT 분야 요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자, 스마트팜 과학과는 우리 채팅창에서 제모님의 설명을 기대하면서 그 스마트팜 과학과라는 거는 원예생명공학과라는 거에다가 원예학과라는 거에다가 이 스마트란 이름을 넣긴 했는데 그 스마트란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네, 그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그 식물들 이렇게 자랄 때 어떤 그 온도나 이런 습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자장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어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첨단 분야의 증언을 받는 데 있어서 첨단 분야 증언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첨단 분야 증언에 포함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모님이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ICT는 이게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렇죠. 예. 제목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예, 그것에 사용되는 기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정보통신이라고 하죠. 아, 바쁘시겠구나. 참. 아, 그렇다. 바쁘시겠구나. 제모님 제가 실물로 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진 않았는데, 제가 명함을 받아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ICT라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최근에 좀 요거보다는, 요 스마트팜보다는 좀 더 많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16개, 17개 정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요런 것들을 좀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생명과학이랑 생명공학이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설명도 좀 많이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 부분인데 그냥 잠깐 이렇게 하나를 보면서 가면 중앙대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생명과학과랑 시스템 생명공학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생명과학과랑 시스템 생명공학과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모집 단위가, 이 전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단과대학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학과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단과대학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소속 단과대학. 그쵸? 예,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을 확인해 보면 생명과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 있고요. 시스템 생명공학과는 생명공학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공학대학. 그러니까 공학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학으로 끝나는 거고, 이거는 공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학적인 시스템 및 응용 원리를 접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공학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이라는 거는 위에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러니까 기초과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대학이다. 자연과학대학은.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과학과라는 거는 기초대학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되시나요? 예. 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생명공학대학은 공학적인 시스템 및 응용 원리를 접목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단과대학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보는 건 뭐냐? 교과목을 보는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교과목을 비교하는 거다라는 거. 교과목을 비교하는 거다. 그러니까 헛갈리는 학과 전공이 두 개가 있다. 잘 모르겠는 전공이 두 개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단과대학을 확인해 본다. 이 단과대학을 확인해 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 생각을 해 보느냐? 교과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교과목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배우는 교과목과 여기서 배우는 교과목의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3학년 2학기 때 의생명 과학을 배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4학년 1학기 때 시스템 생명공학과는 의생명 공학을 배우고 생명정보 프로그래밍, 뭐 생명공학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공학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공학적으로 응용하거나 아니면 공학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유기화학이라는 게 이제 시스템 생명공학에는 유기화학이라는 게 있는데 대체로 여기 그 생명과학과에는 그냥 이제 일반화학이라든지 일반화학 실험이라든지 일반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시스템 생명공학과는
유기화학이라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있고, 분석화학, 그리고 뭐 유기학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좀 변화되는 게 있다. 세 번째, 이 세 개가, 이 두 개가 되게 헷갈린다. 그럼 세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세 번째 확인하는 거는 뭘 하는, 그러니까 진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진로. 세 번째 확인하는 거는 진로를 확인해 보면 요 두 개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과학이나 기초의학학, 생명공학 및 관련 융합 분야의 연구소인데, 여기는 제약이라든지 화장품, 그다음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이 세 가지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각 대학의 설치 전공 그리고 또는 전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7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7가지. 7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그 7가지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7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7가지 중에 3가지만 말해보세요. 3가지. 7가지 중에 3가지. 그쵸. 초록창이 있는데, 저는 초록창이 있죠. 초록창이 있는데, 초록창도 있죠.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어요. 다음도 있는데, 2개는 알려드렸잖아, 벌써. 앞에 2개 뭐뭐 있었어요. 7가지 중에서 2개 알려드렸잖아. 홈페이지랑, 그 다음에, 전공 안내서, 홈페이지랑 전공 안내 2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알아도 굉장히 잘 아실 수 있어요. 그쵸? 자, 보세요. 첫 번째, 입학처 홈페이지에 학교 소개 중에서 전공 또는 학과 소개라는 게 있어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학교 소개라는 칸이 있는데, 그 학교 소개라는 칸에 보면, 그 메뉴에 보면은 이 전공 또는 학과 소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공이나 학과 가이드북이나 안내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똑같은 그 홈페이지이긴 한데 대학 홈페이지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학 안내라는 게 있는데, 그 대학 안내 중에서 전공이나 학과 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안내 중에서 전공이나 학과 안내라는 게 있으니까 요걸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는 대학이나 입학처 유튜브에 전공 소개 동영상이 있어요. 야, 너 다 그냥 홈페이지 가면 있는 거 아니야? 홈페이지 가면 있는 건데 4개로 쪼개가지고 치사하게 7개 된다고 막 사람을 그렇게 아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4개가 다 있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2개밖에 없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3개가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디가에 가면은 학과 정보, 대학 정보를 찾으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학과 정보나 대학 정보라는 걸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5번 해보신 분 1이라고 한번 해봐주세요. 5번 해보신 분 1이라고 한번 해봐주세요. 밴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학부모님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어디가에서 학과 소개를 하는 거를 그렇게 자주 소개해드리진 않았어요. 학과 소개하는 걸 자주 소개해드리진 않았는데, 많이 계시네요. 어디가를 많이 보시는구나. 저는 입결 볼 때 말고는 어디가를 안 봐가지고 이게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수경 원장님께서 훌륭하시네요. 이거를 보시고 수경 원장님께서 엄마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당신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거를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수경 원장님께서 감각이 확실히 뛰어나시네요. 자, 그 다음, 대학 알림이나 커리어넷, 그 다음에 위키백과, 나무위키, 그 다음 블로그, 이런 게 있죠. 대체로 그 초록창,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시면 이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블로그 이런 걸 보시게 되죠. 근데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예, 블로그도 굉장히 좀 지역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위키와 위키백과는 사용자들이 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 자체가 반드시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알림이나 커리어넷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수경자 왜 죄송해요? 그 감각이 있으신 건데 뭐 그 죄송하다고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주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대학 백과나 아니면 예타는 대학생이 되지 않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그 대학백과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선배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이 학과 뭐 하는 학과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 그게 다 주변인이죠. 주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변인도 굉장히 개인차가 있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번부터 5번하고 그러니까 1번부터 6번의 절반, 1번부터 6번의 절반, 6번의 절반, 알림이나 커리어넷까지 여기까지를 권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학교 소개,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학과 가이드북, 그 다음에 홈페이지 내에서 대학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 안내,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 그리고 또 어디가에 있는 학과 정보, 그 다음에 알림이, 그 다음에 커리어넷 요런 정도가 제가 좀 권해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입시 도움이나 학교 안내 부분에 학과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기 대학, 대학원 이렇게 해서 안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 단과대학별로 각각의 모집 단위가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처에서 이런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과 소개 아니면 여기 요 대학, 대학원에 이런 걸 클릭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대학이라는 그 단과대학이 있고 그 안에 생명과학부, 식품공학부, 공학과, 그 다음에 환경생태공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식자공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식자경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여기도 잘 보시면 이제 생명과학대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계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식품자원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로 분류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를 좀 보실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두시는데 여기에 보면 요게 유튜브죠. 요런 표시가 있는 게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문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요 두 개는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개 말고 요렇게 있는 거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모든 대학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유튜브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경희대가 올해 새로 다 영상 올렸더라고요. 경희대랑 고대가 올해 새로 영상을 다 올렸더군요. 그래서 뭐 5개월, 고대는 이제 작년에 9개월 전이니까 작년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3개월, 뭐 2개월, 뭐 5개월 이렇게 전이니까 올해 올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보다가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아동가족학과,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있는데 아동가족학과는 어떤 거 같아요? 아동가족학과는 어떤 걸 하는 곳 같습니까? 딱 느끼시기에. 저거는 사실 학과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수경 원장님이 팁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여기 보시면은, 그, 저희가 이제 요런 파일을 하나 알려드렸죠. 5개년 파일을 하나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입시 결과에 보시면 여기 학과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신소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신소재를 이렇게 치면은 신소재 이름 들어가 있는 모든 전공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뭐나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여기에 나노 신소재도 있고 그냥 신소재도 있고 그러면 나는 그리고 고분자공학도 있고 금속재료공학도 있고 세라믹공학도 있고 신소재인데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잖아요. 요 파일도 처음에 그냥 막 멋모르고 잘 모르고 이럴 때,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파일이니까 요 파일도 그렇게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이 안 나가고 있나요? 나가고 있죠. 방송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동가족학과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별로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과 나오면은 뭐 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 사회복지도 있죠. 사회복지도 있죠. 사회복지도 있고. 이게 제가 이 아동가족학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어, 가정학과? 아동학, 유아교육, 뭐, 사회복지, 뭐, 이렇게 있죠. 영상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제인 아동, 우리의 내일인 노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가정을 탐구하고 실현해 나가는 학문이다. 라고 저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저렇게 표현을 해놔서, 굉장히 그, 영상을 공을 많이 들이고, 저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딱 잡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노년까지, 그러니까 노년이 이제 가족에 포함되는 거죠. 이들 모두를 다루는 거니까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탐구하고 실현해가는 학문이다. 그래서 아동가족학은 아동과 가족의 발달과 복지, 그리고 사회의 벽적 변화 속에서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학문이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저는 이거 보다가 되게 놀랐어요. 와, 굉장한데? 이 되게 좋은 학과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상의 첫 시작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월드비전에 근무하고 있어요.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이 나오거든요. 그 세 명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월드비전에 근무하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다. 그게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만이 아니라 노년까지를 다루고 있고, 아동과 가족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공무원, 그리고 사회운동가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가족학과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가는 거 신나지 않나요? 이런 거 알아가는 거 되게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동가족학과라고 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꼭 사회복지학과를 가지 않더라도 이거를 가서 아동가족을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게 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중년의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동부터 추적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되시나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런, 이 전공들을, 그러니까 학과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잘 봤을 때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들으시길 잘했죠. 예.
제가 예고에 뭐라 그랬죠? 예고에 오늘 이 입금은 누구의 압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복지학과는 이제 이런 부분하고 좀 더 많이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제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러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사회복지학과는. 근데 이거는 이제 발달 심리학이나 발달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좀 더 하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탐구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수경 원장님의 압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고들 좀 하세요. 네. 계속 제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더니 수경 원장님께서 해! 그러시진 않았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얼마나 이게 굉장히 많은 대학의 홈페이지를 봐야 되고 많은 대학의 뭐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정말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늘 이제 문기적 이렇게 되고 있었더니 수강자님께서 내가 다 캡처해 줄게요. 이래가지고 수강자께서 내가 다 캡처해 줄게요. 캡처해 드릴 테니까 하기만 해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대학 홈페이지도 있지만 어디가에 가면은 요렇게 어디가 많이들 가보셨다고는 하셨지만 못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여기에 학과 정보라는 게 있고요. 학과 정보에서 일반 대학, 전문 대학에서 학과 관련 키워드라는 걸 쳐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 학과 이름 말고요. 학과 관련 키워드. 그러니까 학과 관련 키워드라고 해갖고 내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사회복지를 딱 클릭하면은 아동가족학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를 쳐가지고 관심 키워드를 쳐가지고 이제 여기를 그냥 요 돋보기를 딱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학과가 이렇게 쭉 나와요. 학과 이렇게 기계만 쳐도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러 개가 나오죠. 막 냉동공조공학, 스마트 팩토리, 뭐 이 밑에도 쫙 기계, 로봇 뭐 이런 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관심 전공을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관심 전공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누르면 그 선택된 전공의 대학, 전공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와 관련된 그럼 AI 기계융합공학, ICT, 로봇 기계공학, IT 기계공학, 기계 IT 융합공학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옆에 학교들이 나오죠. 그 학교들이 나오니까 요 학교들에 가가지고 저 전공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커리어넷에 가면 여기에 학과 정보, 그 다음 대학교 학과 정보에서 검색어를 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검색어를 쳐놓고 나면은 요렇게 요게 이제 신소재를 쳤을 때 나오는 전공이 8개거든요. 신소재라고 쳤을 때 나오는 전공이 8개예요. 되셨죠? 네. 신소재를 쳤을 때 커리어넷에서 신소재를 치면 화장품과, 금속공학과, 로봇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 응용과, 제철금속과, 화학공학과, 화학교육과, 화학공학 교육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학과 개요, 개설대학, 학과 전망, 학과 인터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대학이 아니라 요런 대학들을 다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학과 개요에 개설대학에 가서 개설대학을 쫙 보면 돼요. 아니면 학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학과 전망이 어떻게 되냐. 여기를 클릭하면요. 이런 게 나와요.
그래프가 이렇게 쫙 나와요. 이 그래프가 뭔지 안 보이죠? 보여요? 그래프 뭔지 아시는 분? 학과 전망에 가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소재 공학과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페이지에 네 개의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학과 개요, 개설대학, 학과 전망, 학과 인터뷰 이렇게 네 개가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죠.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좀 보여요? 뭐 나와요? 뭐? 그렇게 관심 많으신, 그렇게들 관심 많으신 뭐가 나옵니까? 취업률이 나오죠. 취업률. 그러니까 그 학과 전체의 취업률이 나오는 겁니다. 대학 취업률 말고 그 학과 전체의 취업률이 나오는 거예요. 취업률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진학률과 취업률이 나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도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와요. 졸업 후 첫 직업 분야. 신소재 공학과를 나왔는데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이 26.5%야. 그리고 연구 및 공학기술직이 44.6%야.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이게 거의 70%, 70%가 넘죠. 70% 넘습니다.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졸업 후 첫 직장의 월 평균 임금이나 첫 직장 만족도 이런 게 커리어넷에 다 나옵니다. 이건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실걸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요. 정보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어디가의 대학별 전공 검색하면 이 전공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무슨 공학 어느 대학 그러니까 그 아까 어디가는 전공에서 대학을 찾아 들어가면 그 대학의 전공이 나와요. 대학의 전공. 그러니까 기계공학과인데 특정한 어떤 대학의 기계공학과예요. 특정한 어떤 대학의 기계공학과여서 여기에도 이렇게 취업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특정 대학. 아까 그 커리어넷은 신소재공학과면 신소재공학과 모든 대학, 신소재공학과의 모든 대학의 취업률이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전부 합쳐가지고 여기는 특정한 어떤 대학의 기계공학과의 취업률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 취업률은 이게 작년 취업률만 나오거든요. 어디가 같은 경우는 작년 취업률만 나오는데 알림이에 가면은 3년치가 나와요. 대학 알림이에 가면은 특정한 대학의 특정한 학과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년치 그게 나옵니다. 대학 알림이에 가시면은 3년치 취업률이 나오고 당연히 이제 취업률에는 진학자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정원에서 진학자나 그러니까 취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빠진 상태에서의 취업률이 나오는 거예요. 취업률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평균 등록금도 나오고,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저런 것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진로 취업 분야라고 해가지고 요 진로 취업 분야라는 게 돼 있어요. 예, 대학이 거기다가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대학 홈페이지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요런 식으로 졸업 후 진로가
이제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통신, 양자 통신 때는 양자 기술 분야는 물론 반도체나 전자,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클라우딩 컴퓨팅 보안 등 첨단 기술 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대학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세요? 진출 분야는 이거고 직무는 이런 건데 교과 과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딱 취업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들도 저런 식으로 입학처 홈페이지의 학과 또는 대학 홈페이지의 학과 전공 소개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표현이 돼 있다. 되시겠죠?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여기에 가면 이런 걸 배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는 고등학교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곤박사원만이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실제로 글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랑 관계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각 대학에서 별도로 그런 걸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공 안내서나 이런 거에 보면은 어떤 것들을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고 오면 좋다 이런 걸 표현을 해주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이렇게 교과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숭실대 기계공학부의 학부 속에 보면 교과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때 뭘 배운다 라는 형태가 적혀 있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요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표현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숭실대 이제 산업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과목들이 각각 어떤 식의 위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많이 들여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맨날 결과만 보시지 말고, 특히 1, 2학년들이 학종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교 홈페이지에서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 되고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그 전공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학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 아이는 요런 전공에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요 전공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나요? 그러면 요 전공의 교과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 보면 요 두 개가 배우는 과목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생명과학이랑 생명공학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생명과학을 준비해서 생명공학을 못 쓰나요? 근데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비슷한 과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가지고 내가 거기를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을 것인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